자, 숙제하셨죠? 지목 28가지. 자, 눈 감고요. 책 보지 마시고 28개 중에 생각나는 거 3가지만 읊어보십시오. 오, 전답, 과수원, 잡종지, 목장용지. 훌륭합니다. 그 정도면 평균 60점 이상으로 올해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28개를 보라 하겠냐면요, 이 지목이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공부하는 틀을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지목을 자세하게 팍 짚고 들어가신 분들은 꼭 실수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28가지 명칭 봤다가 두 번째 원칙 봤다가 세 번째 볼 때 예외 보시고 네 번째 볼 때 내가 틀렸던 거 몇 가지 짚으신 분들은 지목에서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마시고 이번에는 28가지 명칭만 잘 우리가 기억을 하시자고요. 물론 제가 설명은 다 하겠지만 들으실 때도 그러겠지, 뭐 그럴만하네, 그렇군, 이런 식으로만 가시라고요. 막 머리에다 긴장해가지고 저거 뭐 외워버려야 되겠다 하지 마시라고요. 자, 지목 설명 들어갑니다. 지목은 토지의 분류입니다. 자, 분류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책 보고 대답해 됩니다. 3가지가 있죠. 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지형에 따라서 2번 니은번 토지의 성질 토성에 따라서 3번 디귿번 용도에 따라서 용도에다 동그라미씩. 우리나라 뭐가 됐죠?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다시 원칙 아니요 1번 의에 오셔서 거기 법조문상에 용도인데 수식어 이것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주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나라 몇 가지로 28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가로 2번 지목 유형에서 동그라미 1번 토지 현황에 따른 구분 3가지인데 다음에는 기역과 니은은 눈길도 안 줘도 됩니다. 기준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자, 2번 보시면 지목의 내용에 따라 자 단식 지목과 복식 지목인데 우리나라는 뭐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거거든요.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다만 동그라미 하시고 단식 지목이었는데 시험장이에요. 우리나라는 단식 지목일까요? 복식 지목일까요? 라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뭐다? 단식이다.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입체적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복식, 한 필지가 여러 개의 지목으로 분류될 수도 있거든요. 아직은 단식이다 라고만 하시고 거기다 힘 빼고 가시라고요. 가로 3번 지목의 설정 방법이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자, 이건 중의사라기보다 시험장에 가면 지문으로 기본으로 몇 개씩 나오거든요. 자, 1번 지목 법정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용도에 따라 토지를 분류하는데 몇 가지로? 28가지로. 자, 그러니까 네가 어떤 뭐 특이한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뭐한다? 지목을 정할 때는 법이 정하고 있는 몇 개 중에 하나. 28개 중에 하나로만 결정해야지 새로운 지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내가 만약에 우주선을 만들고 싶다. 우주선 만드는 땅이 있다. 그럼 지목 우주용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된다고요. 자, 지목 법정지 자체는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써먹어야 되냐면 자, 새롭게 생긴 용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용도는 법이 정해놓은 28가지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론가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자, 교재 62페이지 보실까요? 자, 62페이지 와서 보시면 28번 잡종지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잡종지 디귿번 밑줄 치면서 읽어보십시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자, 그래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 뭐로 가는구나? 잡종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잡종지로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할 때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 잡종지로 하는 그게 다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지목 법정지다 보니까 잡종지에 이 문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페이지 넘겨서 두 번째 원칙. 일필 일목의 원칙. 줄 치는 것도 아깝습니다.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을 하겠어요?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 가져야 되는 거죠. 자, 3번 주지목 추정의 원칙 별표 크게 하시고요. 자, 아까 주된 용도에 따라서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원칙이야? 주지목 추정의 원칙인데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3월 5월 달에 밑줄 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많이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용도가 있더라도 가장 주된 용도에 따라서 하나로만 지목이 결정돼야 되죠. 자, 그러면 그 지목이 되려면요, 그 용도로서의 이게 있어야 됩니다. 독립성이 있을 때 그 지목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어떤 용도로 이용되더라도 부속 시설물에 지나갈 때 이따 지목 보시면 어디에 부속물, 뭐뭐에 딸린, 뭐뭐를 위한, 뭐뭐에 붙어있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뭐 시키는 거지? 주지목 추정시킨다고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그리지 마시고요. 시골에 가면 농가주택이 있죠. 자, 그러면 주거용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지목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농가주택에는 주택만 딸랑 있지는 않거든요. 자, 여기 소 한 3마리 키우는 축사, 대단지 축사 말고요. 자, 축사가 있다면 지목이 뭐로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엄격히 분류를 한다면 목장용지라는 게 있습니다. 목장용지. 자, 여기에 농기구를 놔두는 창고 건물이 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창고용지. 자, 여기에 고추 심고 상추 심어서 여름에 텃밭에서 점심 먹을 때 따다가 먹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전. 자, 여기에 마당이 있다. 마당이 있다 뭐 들어갈까요? 그렇죠. 어디도 속하지 않은 뭐로? 잡종지. 자, 우리가 놓고 보면 이렇게 한 필지 내에서도 이렇게 여러 개의 용도로 나눠지는 이걸 다 세분화시켜 버리면 지적도가 얼마나 지저분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때 자, 여기 대문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 그럽니다. 하기야 뭐 요즘 이리 오너라가 아니죠. 초인종 누르겠죠. 누가 여기서 대표 선수 나오라면 누가 튀어나오겠어요? 여기서 지금 가장 주된 용도는 뭐예요? 마당이라고요? 그렇죠. 이거 되죠. 그럼 전체를 뭘로? 대로한 이게 주지목 추정이야. 자, 또 하나. 아무 수식 없이 창고 건물이 있다. 창고용 건축물 부지는 뭐로 할 것이냐? 창고용지. 자, 그런데 시험장 갔더니 문제를 비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과일나무 심어놓은 가수원이다. 그런데 여기 가수원에서 과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고, 창고를 만들어놨다. 이 창고는 지목이 가수원일까요? 창고용지일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창고로서의 독립성이 없죠. 왜? 가수원 안에 가수원은 뭐니까 부속시설물이니까 지목이 뭐로 가야 돼요? 주지목 추정에서 전체를 뭘로? 가수원으로 해요. 따라 이 주지목 추정 원칙은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적용 사례가 중요합니다. 이런 적용 사례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뒷부분 볼 때 이런 게 다 뭐구나, 주지목 추정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3번은 별표하시고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먼저 볼게요. 일시 변경 불변 원칙인데 가로하는 뭐라고 되겠죠? 영속성 원칙. 지목 설정을 하는데 영속적일 때 그 용도로서, 그런데 가로하는 뭐라고 했어요? 일시적인 변경일 때는 지목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벼를 재배하는 땅은 무엇일까요? 하기야 요즘은 농촌 출신이 없어서 벼를 어떻게 재배하는지도 잘 모르죠. 벼를 재배하려면 물을 이용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물 이용하죠. 그러면 지목이 답이 되겠죠. 자, 가을 추수 끝났습니다. 보리를 파종했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뭐 국민의 대다수가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알지만 요즘은 정말 도시 애들은 이런 거 알랑가도 모르겠네요. 보리는 물을 재배하지 않죠. 그러면 답과 전인데 지목이 답과 전은 차이가 뭐죠? 물을 이용하고 재배하느냐,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느냐. 자, 보리는 물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올레도라면 전이 되거든요. 자, 다음에 4월 달에 다시 모내기 하려고 물 받아서 모내기 합니다. 그러면 뭐로 해야 돼요? 답. 만약에 이렇게 다 바뀌어야 된다면 어떻게 되죠? 농사꾼은 농사 짓는 게 일이 아니라 군청 다니느라고 일 못하죠. 보리 재배하고 가서 지목 전으로 바꾸고 다시 모내기 하고 다시 장화 신고 와서 답으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시적인 용도가 변경일 때는 지목을 바꿔서는 안 되고 그냥 뭘로? 답으로 놔두라 이 말이죠. 이거 너무도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하나 써먹을 수 있는 문구였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하는 말들은요, 3월달, 5월달에도 제가 반복을 합니다. 좀 더 빠르게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지 마시고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딱 팔짱 끼고 그래 최석장. 자, 최석장 지목이 뭘까요? 모르죠 당연히. 근데 칠판에 제가 써놨습니다. 그렇죠. 잡종지입니다. 자, 교재 한번 보고 할까요? 이렇게 하나씩 자연스럽게 내 걸로 만드시라고요. 자, 62페이지.
자, 62페이지 28번 잡종기입니다. 마지막 지목이거든요. 28번째. 자, 기역번에 일단 눈으로 따라오시다가 돌을 캐내는 곳 보이십니까? 흙을 파내는 곳. 자, 봤다고 밑줄 하나 그어 놓으십시오. 이게 이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이런 게 이제 지목이 뭐가 돼요? 잡종기가 됩니다. 그런데 자, 설명 듣고 책에 돌아가겠습니다. 채석장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군청에서 무슨 조건으로 그랬냐면 자, 돌을 캐내되 3년 내에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채석장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때 돌을 캐내는 것은 영속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그렇죠. 일시적이잖아요.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했으니까 이때는 잡종률에서는 안 되고 바꿔서는 안 되고 원래 지목대로 놔둬야 되겠죠. 자, 교재입니다. 교재 28번 잡종기에서 다만에다 세모하시오. 다만에다 원상 회복 조건에다 하면 밑줄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고개 끄덕거리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시험 막판에 책 보실 때 자, 채석자원 잡종기라는 게 이제 몇 번 들으면 알게 돼요. 근데 뭐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잡종기지만 이게 붙으면 잡종기가 아니라 그대로 놔둔다라고 우리가 밑줄만 보고도 넘어갈 수 있죠. 이게 다 무슨 원칙이에요? 영속성 원칙이에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사례가 중요합니다. 자, 그 이제 영속성 원칙이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3번과 6번은 별표 쳤죠. 자, 4번은 자, 사실은 자,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강물이 있습니다. 강이 있다면 강은 흐르잖아요. 지목이 하천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다 이렇게 새롭게 도로를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 요즘 뭐 스마트카니까 여기 다리 없이도 뭐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다리 놔야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지목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천과 도로가 지목이 중복이 되잖아요. 자, 지금 지목이 중복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단식 지목이다, 복식 지목이다. 단식 지목이다. 만약에 우리나라가요 복식 지목이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윗부분은 도로, 아랫부분은 하천.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목이 중복되더라도 몇 개로만, 일필일목 하나로만. 이 부분의 지목은 하천으로 할까요, 도로로 할까요? 그렇죠. 그게 지금 4번인데 자, 거기 4번에다는 여러분들이 잘 목차를 잡아서 칠판 보고 쓰셔야 됩니다. 등록 선회 원칙. 제가 글씨를 이렇게 못 쓰진 않았는데 마음씨가 나빠지면서 글씨도 마음 따라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빠져서 그럴까요? 자, 지목이 중복이 되죠. 등록 선회 원칙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우리가 보는 시험이 객관식이다, 주관식이다. 객관식이다. 이거 나오겠죠. 등록 선 무슨 말이죠? 먼저 있었던 지목으로 결정하자는 말이죠. 먼저 뭐가 있었어요? 하천이 있었고 도로가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뭘로 하는 거예요? 하천으로. 그러면 여기도 하천, 여기도 하천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적도를 보게 되면 도로는 끊어지게 나타나고 하천은 연속되게끔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선에 따라 지목이 정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교재에는 여기까지만 딱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 공간이 있죠. 자, 이게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재에서는 자,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는데 자,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이게 지금 법에는 근거가 없는 건데 자, 실제는 적용되거든요. 용도 경중에 따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도로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 새롭게 KTX가 가는 철도가 뚫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도로와 철도형제 지목이 중복이 되죠. 자, 먼저 등록된 걸로 하면 도로가 되겠죠. 도로가 돼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도로가 그냥 마을길 소로입니다. 조그만 길이야. 여기는 철도형지고 그러면 철도가 끊어야 되겠습니까? 도로가 끊어야 되겠습니까? 용도가 중요한 게 뭐죠? 용도가 중요한 걸로 지목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뭘로 하는 거예요? 철도용지. 그러니까 철도용지는 연속되고 도로는 단절되게끔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교재는 이것만 나왔지만 거기다 하나 왼쪽 날개에다 여백에다 지목이 중복이 될 때 뭐에 따를 수도 있고 등록 선호에 따를 수도 있고 용도의 경중에 따를 수도 있다고요.
자, 여섯 번째 사용 목적 추정 원칙, 사용 목적 추정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첫 번째 줄 읽으시면서 혹시 전 시간에 봤던 이 그림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있던 지역이 몇 년 뒤에 개발이 되면, 자, 상점백회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획 정리가 되고 반듯반듯해지고 이렇게 바뀌겠죠. 자, 여기서 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 페이지 넘어가면 안 되죠. 생각은 힘입니다. 물론 내가 이걸 암기하진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지금 1시간도 안 되겠네요. 20분 전에 봤죠. 동영상이니까 지난 강의는 일주일 전에 듣고 이번 강의는 4강은 5강은 또 한참 뒤에 들을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서 하는 게 무슨 측량이요? 지적 확정 측량. 뭐 만든다고요? 좌표 만든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 공사가 끝나는데, 자, 먼저 설명 듣고 밑줄 그으러 갈게요. 이게 택지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했다면 장차 여기에 뭐가 들어서 있어요? 자, 이거 할 때 우리나라 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택지 공급은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전에는 뭐 있죠?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합쳐서 뭐가 됐어요? LH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택지를 분양을 하면 이걸 분양받은 건설회사가 만약에 여기에 삼성이 분양받으면 아파트 내미안, 대우가 받으면 푸르죠, 대림건설이 받으면 이편한 세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은 구획정리만 돼 있을 뿐이지 아직은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고 있지만 장차 뭐가 되겠어요?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그럼 미리 뭐 하는 거죠? 제가 5번에요. 어디에 동그라미 쳐라고 그랬어요? 사용 목적을 뭐 한다? 미리 추정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장차 뭐가 되는 거죠? 미리 대로된다는 거죠. 아직 뭐가 없어도 아파트가 없어도요. 막 줄 긋고 싶죠. 자, 줄 긋지 마시고요. 자, 오른쪽 아래 봐 보십시오. 밑에서 세 번째 줄 8번 지목이 뭐였어요? 돼 있죠. 자, 그냥 넘어오시면 한 장 넘어오셔서요. 니은번 눈으로 따라오시다가 제가 읽는 데다 밑줄 치십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그 다음에 밑줄 쳐보십시오.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자, 아파트 들어섰어요? 안 들었어요? 착공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지목이 뭐가 된다? 대가 된다. 자, 밑줄만 치시고요. 자, 또 하나 9번 보십시오. 9번 공장용지 니은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그 다음에 밑줄 쳐보십시오. 무슨 공사?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밑줄 하시고 거기는 무슨 공사가 끝났다고요?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끝났다면 LH가 이거 땅 이제 분양하겠죠. 누가 땅 사겠어요? 기업체에서. 공장이 장차 들어서겠죠. 미리 보러 공장 용지로 지목이 설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용 목적 추정 원칙은 두 군데 딱 보면서 한두 필지에서 문제되는 게 아니죠. 대단지 개발 사업일 때는 사용 목적에 따라 미리 지목이 뭐한다? 추정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자, 앞으로 오셔서 거기 5번 사용 목적 추정 원칙 보면서 이거 보면서 그걸 연상하시고요. 자, 원칙의 이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런 원칙에 따라 가로 4번 지목의 구분. 자, 여기 지목. 제가 처음 보실 때는 뭐라고 했죠? 명칭 보시면서 쭉 가시고 두 번째 볼 때 한 번 보시면서 원칙 위주로 가시고 세 번째 볼 때 원칙에다 뭐가 있어요? 예외 위주로 쭉 가시면 된다고요. 세 번째 완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 보실 때는 웬만하면 줄을 긋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그때 줄을 그어야 더 정확하게 줄이 그어지고 체킹이 되거든요. 처음 볼 때부터 줄 긋기 시작하면 다 중요해 보이지만 근데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이미 내 것이 되어 있는 것들은 줄 칠 필요 없거든요. 공부를 하실 때도 지목은 편안하게 읽어가십시오. 처음에는. 물론 이제 제가 이번에 설명 몇 가지 드리겠지만 설명 들으면서도 저런 식의 설명이 되는구나 라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라고요. 자, 지목 나오죠. 1번 뭐 나오죠? 전, 2번 답, 3번 가수. 왜냐하면 농지들이 먼저 나온 이유가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처음 지목 설정했잖아요. 아무래도 몇 번 바뀌었어도 이게 계속 1, 2, 3번이 된 겁니다. 자, 1번 전 줄 긋지 마시고 물을 이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 재배하는 땅. 박스 안에 지금 안 봐도 됩니다. 2번 다 물을 이용하고 그래서 둘 다 재배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전, 물을 이용하면 답. 거기 가로 안에 있는 말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2번 가시고요. 세 번째 가수.
원래 가수원은 전에 있다가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 해야 되죠? 과일나무를 재배하는 것은 뭐가 돼요? 가수원인데 이 그림 다시 활용해 볼까요? 과일나무가 심어진 땅 당연히 가수원인데 여기 있는 부속 시설물이 뭐 또 창고도 가수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거든요. 가수원집 주인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수원에다 한쪽에다 주거용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주택 부분은 지목이 가수원이 돼야 될까요? 따로 빼야 될까요? 양입지 제한 사유 첫 번째 제한 사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때는 가수원이라 대로 따로 뽑아야 됩니다. 교재에서 체크만 해볼까요? 3번 가수원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뒤에는 눈으로 보십시오.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뭐로 한다? 대로 한다. 말 풀면 가수원 안에 있더라도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뭐로 한다? 대로 한다. 뭐가 아니고 가수원이 아니고요. 자, 친구들 먼저 찾아놓겠습니다. 오른쪽 가서 4번 목장용지 봐보십시오. 목장용지에서 첫 번째 줄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어디 안에?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물도 뭐로 한다? 대로 한다. 다만에다 한번 세모해 두시라고요. 자, 친구 한 마리 더 찾겠습니다. 2장 더 넘겨보십시오. 3장 넘겨보십시오. 62페이지 27번 보십시오. 묘지입니다. 묘지인데 자, 거기 세 번째 줄 끝부분 묘지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이요.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뒤에 보면 주거용 건물입니까? 관리사무소입니까? 자, 퀴즈 하나 넣을까요? 자, 새장에 뭐가 살죠? 새가 살죠. 닭장에 닭이 살죠. 모기장에는 모기가 산다고요. 모기가 살려면 뭐하러 모기장 치겠습니까? 사람이 살죠. 자, 묘지에는 누가 살겠어요? 관리인이요. 뭐 살벌하게 관리인이 묘지에 살겠으면 자기 집에서 살겠죠. 그러니까 아까하고 달라졌죠. 아까는 주거용 건축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됐죠? 묘지 안에 있더라도 묘지에는 누가 사냐면 유령이 삽니다. 유령이. 묘지 안엔 주거용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야? 묘지 관리량 건축물. 그냥 우리말로 하면 묘지 관리사무소겠죠.는 묘지가 아니라 대로 한다고요. 걔들은 얘하고 같은 부류니까 나중에 할 때도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거 있다는 거 보셨고 이제 자 4번 목장용지인데 자 목장용지는 거기 두 단어만 찾아 놓으십시오. 기역번하고 니은번에 찾는다면 뭘 찾으면 돼요? 키워드는 이거죠. 나머지는 다 수식어고 초지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축사가 있는 건물 부지는 뭐라 한다? 지목을 목장용지라 한다. 거기 가로 안에 뭐 가축이 뭔지 이런 건 다음에 가시고 일단 이런 키워드만 잡아 놓으시고요. 자, 5번째 임야에다 별표 쳐두시고요. 우리나라 면적의 66%는 지목 임야입니다.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요. 근데 임야라는 지목의 유래를 자 여러분들이 칠판 보신 다음에 동그라미를 하나씩 쳐볼까요? 자, 일제시대 때 임야라는 지목을 만들 때 산림의 임자와 원야의 야자를 따서 지목을 임야로 만들었습니다. 산이 있거나 나무가 있거나 원야, 항무지는 다 지목이 뭐가 돼? 임야가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명사들이 꽤 많은데 지금은 줄 긋지 마시고요. 나중에 임야하고 잡종지는 꼭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임야 별표 마시고 산림의 임자, 원야의 야자에다 동그라미에서 이렇게만 됐다는 것이고 임야란 거기를 많이 읽어두시라고요. 다음에 이제 그 부분 해결이 될 거고요. 자, 6번째 광천지. 자, 줄 긋지 마시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온천이죠. 근데 거기 잘 보시면 석유가 솟아나는 땅도 지목이 광천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어디에서 석유가 솟아나죠? 뭐 옛날에 뭐 대륙붕에서 뭐 칠강구에서 솟아난다는 뉴스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없죠. 하지만 정이 났다는 거죠. 근데 거기도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다만에 세모하시고 자, 줄은 긋지 마시고 다만에 이렇게만 해놓으시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줄 친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보다 보면 줄 안 쳐도 다 알 수 있거든요. 원칙과 예라는 거 보시라는 거. 자, 원수, 약수가 솟아나는 땅은 광천지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는 솟아나는 게 아니고 끌어가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근데 시험장에 나왔습니다. 송수관, 매설 부지는 지목이 뭘까요? 광천지는 아니다 라고 수성사인표를 쓸 수는 없잖아요. 자, 뭐로 할까 그러면? 그렇죠. 어디에서 솟아나지 않으면 속하지 않으면 뭘로 한다?
잡종지. 물론 박스 하나 있는데 제가 다만만 하시고 이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이제 그때도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면 그때 밑줄 치시라고요. 자, 7번째 뭐도 있다. 염전이 있는데 염전도 어려울 거 없고 줄칠 거 없습니다. 소금 만드는 땅입니다.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자, 뒷부분 지목이 뭘까요? 키워드를 찾는다면 어디다 찾아야 되죠? 동력 아니죠. 공장이죠, 공장. 그러니까 물을 끓여들여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공장 시설물 부지는 지목이 뭐라고 했어요? 공장 용지로 한다. 쓰지 마시고 세모하시고 다음에 여러분이 해결하고 해결되면 줄 안 쳐도 되고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줄 것이라고요. 자, 8번째 대 나옵니다. 자, 8번째 대인데 영구적 건축물 중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왜 제가 동그라미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냄새가 좀 풍기지 않습니까? 영구적 건축물이라고 다 지목이 돼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영구적 건축물 중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용도 줄긋지 마시고 주거,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사무실, 빌딩 같은 것들, 점포. 여기 점포는 꼭 동네 슈퍼만 말하겠습니까? 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지목이 돼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줄 긋는 다음 그 뒤에 거요. 박물관, 극장, 미술관 밑줄 하시고 이런 문화시설도 지목이 뭐가 된다? 아직은 지목이 돼가 됩니다. 거기는 그렇게 잡으시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9번째 공장용지 줄 긋을 거 없습니다. 공장 건물들입니다. 10번째 무슨 지목도 있구나. 학교 용지도 있구나. 박스 안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학교 건물 있거나 부속물 학교 용지가 되고요. 자, 11번째 주차장. 자, 근데 주차장이 자 어디에다 하나 체킹하시냐면요.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 여기다 하시고요. 이 주차장이 2000년에 신설된 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에 이제 시행령을 제정을 하면서요.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용도의 그 면적이 많아졌기 때문에 필지가 많아졌으니까. 근데 입법자들이요. 아니 그러면 주차장 팻말만 붙여놓으면 이것도 사람들이 지목을 주차장으로 오해하면 안 될 거 아니냐. 시비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넣는 거예요? 주차장으로서 뭐가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주지목 추정할 때 주차장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부속물일 때는 주차장이 아니라는 소리인데, 자 국어 실력 하나 보겠습니다. 독립에다 동그라미 하셨죠. 그 다음에 주차 전용 건축물 거기다 밑줄 하나 하시고요. 도심지 가면 주차 빌딩 쭉 있죠. 그럼 주차 빌딩 전용 빌딩 있잖아요. 그 부지는 지목이 뭐가 돼요? 주차장이 되는 거죠. 독립성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기억번에 와서 이번에는 쉬운 것만 보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에다 밑줄 하나 하시고요. 노상 주차장 지목이 뭐라는 거죠? 우리가 도로 가다 보면 도로 한쪽에 라인 그어놓고 주차장 이용하잖아요. 얘는 도로의 일부입니까? 주차로서의 독립성입니까? 도로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뿐이니까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로 하겠어요? 노상. 뭐로 가는 거죠? 도로로 가겠죠. 자, 노사 주차장 밑줄 하시고 뒤에 부설 주차장이다는 밑줄 하시고 별표만 쳐두시고. 이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안 보겠습니다. 지금 안 보겠다 하기도 꼭 보실 분들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쉬라고. 왜냐하면 공법도 하시고 주차장법 좀 하고 오면 쉬워지거든요. 자, 니은본 보시면 끝부분에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이다 밑줄 하시고요. 앞에 수식어가 주차 목적입니까? 판매 목적입니까? 그렇죠. 주차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울산에서 차 만들어 가지고 서울 외곽에다가 자동차 판매한 목적으로 뭐합니까? 물류장 있잖아요. 야외 전시장 있잖아요. 이건 지목이 뭐로 할까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 일단 이건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잡종률 할 수 있다고요. 자, 오른쪽 가서 12번째 주유소용지. 주유소용지도 신설된 지목입니다. 주차장은 같이 신설된 지목인데, 자 거기 기억번에 석유 파는 곳, 석유 제품 파는 곳, 그 다음에 액화 석유가스 밑에다 영어 쓴다면 LPG야. 이런 파는 게 뭐가 된다? 지목이 주차장이 된다.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다만. 거기 12번에 다만. 어디에 밑줄 가야 될까요? 그렇죠. 공장 안에 설치된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그냥 급유시설 나오면 뭐가 되지만 주유소용지가 되지만 거기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한다. 어디로?
그렇죠. 이건 주지목 주장돼야 되죠. 공장 용지가 된다고요. 자, 13번째 창고 용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거기도 독립이라는 단어 하시고 아까 가손 안에 있는 창고는 가손으로, 만약에 공장 안에 있는 창고는 공장 용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고 용지가 되려면 창고로서의 독립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독립에다만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고요. 자, 14번째 도로. 자, 도로 기역본 보시면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자, 기역본 보시고 이걸 의미하는 순 우리말이 하나 있죠. 그렇죠, 이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것들은, 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지목이 뭐가 된다? 도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꼭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차가 다니고 사람 다니는 건 다 뭐가 된다? 지목이 도로가 된다고요. 그런데 자, 거기 디귿번 봐보십시오. 디귿번.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부지는 지목이 도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 박스 안에서요. 세 번째 점적인 것하고 디귿번 묶어 보십시오. 어디 있는 휴게소는? 국도 및 지방도로변의 휴게소는 지목이 뭐가 된다? 대가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고속도로와 국도의 차이가 뭐죠?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여기 있는 휴게소는 도로의 부속 시설물이 되죠.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로, 자, 국도는 자동차만 다닙니까? 소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경운기도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휴게소는 그냥 뭐일 뿐이요. 국도변의 휴게소는 독립적인 뭐가 되는 거죠. 상가 건물이니까 지목이 대가 돼야 되지만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는 뭐일 뿐이요. 도로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휴게소 부지도 지목이 뭐가 돼요. 도로가 된다고요. 자, 다시 제목으로 오셔야죠. 제목으로. 14번 도로에서 다만 하나 세모하시고 다만. 뒤에는 이제 눈으로 따라가실까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공장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그런데 시험장 때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 부지는 지목이 뭘까요? 그렇죠. 주지목 추정에서 대. 또 시험 문제 나오겠죠. 공장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부지는 지목이 뭘까요? 대라고 하면 안 되죠. 공장 안에 있으니까. 이때는 공장 용지가 돼서 이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주지목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이번엔 거기까지 그렇게 보시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15번째 철도용지, 기찻길, 역사, 철도용지 이런 지목도 있구나. 16번째 제방, 외울 거 없습니다.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이런 뚜개부지 제방이 됩니다. 자, 반면에 17번과 18번을 묶어보신다면 공통점이 이겁니다. 물이 흐르거나 흐를 것으로 예상되면 하천 아니면 국어. 국어는 순 우리말로 하면 도랑이라고 쓰고 또랑이라고 있죠. 근데 왜 국어로 한다 그랬죠? 그렇죠. 일제시대 때는 처음 만들 때 한자로 표기했으니까 한문투 국어가 되는 거죠. 자, 공통점은 물이 흐르거나 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이점. 거기 교재 핵심 다직인데 핵심 다직 거기에 쭉 인공수로 자연유수 두 가지 구별해냈죠. 이런 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무시와 갈시를 당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거기 이 표가 있어서 이해하는데 너무 편했습니까? 나중에는 사족입니다. 사족. 차이점 뭐예요? 자연적이냐 인공적이냐, 규모가 크냐 작냐, 그 차이가 되는 거죠. 공통점은 유수라고요. 자, 19번째 유지인데, 자, 유지 한문을 잘 보시겠습니까? 자, 얘는 흐를 유자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가 됐어요? 삼수변에 머무를 유자죠. 자, 이게 몇 년 전에 학개론 시험에 유지가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다 괜한 사족을 달아서요. 지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물이 머물러 있는 땅은 물이 촉촉할까요? 말라 있을까요? 촉촉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삼수변 못지자가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잘못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유지 써주고 해서 문제가는 안 됐었지만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요. 일단 유수는 물이 흐르거나 흐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 자, 제목 거기 내용에 줄 긋지 마시고 뭐 댐, 저수지, 호수, 연못 이런 땅들이 뭐가 된다? 유지가 된다 이 말이고요. 자, 이 유지에 있다가 독립시킨 게 우리 책에서 페이지가 바뀌어서 그런데 이 양어장도 2000년에 신설됐습니다. 어차피 양어장도 물이 고여 있는 데서 고기 키우는 데잖아요. 자, 그런데 오른쪽 가서 양어장에서요. 한 함정거리가 있습니다. 양어장이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죠?
육상에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면 자 육상에 이런 시설물을 갖추어서 뭐 수산 생식물을 한다면 뭐가 된다? 양어장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바다에다 이런 시설물을 갖춰서 이용되는 토지는 지목이 뭘까요? 양식장. 양식장은 땅이 아니죠. 왜? 바다에 있잖아요. 그러면 왜 법조문에 이걸 넣어놨겠어요? 이게 물론 다 시행령의 내용이지만 시비를 막아야 되죠. 누가 바다에다 하고 지목을 양어장으로 땅으로 올려달라면 땅이 아닌데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 나온 거죠? 육상에. 객관식에서는 이 자리 주의하시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1번째 수도용지 뭐 수도 관련 시설물 있구나. 수도용지란 지목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22번째 공원 어려울 거 없는데 자 거기에 이건 나중에 공법을 하나 나와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하고 나가기 때문에 일단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녹지로 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공원이 된다. 일단 22번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다는 것만 잡으시고 세부적인 건 다음에 보기라고요. 자 23번째 체육용지 줄 긋지 마시고 체육관리 시설물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체육용지인데 경륜장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또 하나 24번에 뭐가 있어요? 유원지, 유락시설물들인데 거기 쭉 보시다가 경마장 보이시죠? 자 그러면 경륜장은 체육용지고 경마장은 유원지죠. 공통점이 뭐예요? 말이 뛰논다고요? 경륜장은 말이 뛰노진 않죠. 공통점은 그렇죠. 돈을 따로 갔다가 돈을 잃고 오는 데죠. 둘 다 유락이잖아요. 근데 이 지목에는 세금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유원지는 아직은 뭘로? 유원지는 그러니까 경마장은 유원지가 되지만 경륜장은 아직은 뭘로 하는 게 체육용지가 됩니다. 거기 하나 주의하시고 또 하나 다만하다 세모하시고 밑줄을 어디에 치냐면요. 다만하다 세모하시고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영속성의 원칙 그 다음에 주지목 추정 원칙을 이게 원칙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현실 적용된다 그랬죠.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그러면 체육시설물이 있더라도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할 때는 지목이 체육용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번은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놓고 상상하십시오. 거기 바로 밑에 줄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밑줄 하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인천에서 요트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돼요? 지목이 체육용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처럼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하면 체육시설로서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지목이 뭐로 할까요? 아까 유수가 뭐였었죠? 하천 아니면 국어. 근데 또랑에서 요트 탈 수는 없죠. 그럼 지목이 뭐로 하는 거예요? 하천. 왜? 일시적이잖아요. 자, 또 하나 봐보십시오. 산림 안에 야영장 밑줄 하시고 그냥 야영장만 물어보면 체육시설로서 체육용지가 될 수 있는데 수식어 뭐라고 있어요? 산림 안에 야영장이니까 산림의 일부잖아요. 독립성이 없잖아요. 지목이 뭐로? 산림일 때는 뭐로 한다고 그랬죠? 지목이 임야로 한다고요. 이 사례는 이대로만 애울 게 아니라 나중에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다고요. 일단 체육용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영속성과 독립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자, 24번째 유원지는 거기 뭐 명사들만 나중에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유락시설물들 있다. 거기 뭐 다만도 여기는 세모도 칠 필요 없습니다.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앞에서 충분히 연습하면 여기 와서 유원지는 가볍게 터칭하시면 되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25번째 뭐도 있다. 종교용지인데 종교용지 두 줄 읽으시고요. 줄을 긋는 다음에 어디다 그으시고 싶으십니까? 교회, 절, 성당은 누가 모르겠어요. 종교용지 줄. 제사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향교에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향교를 할지 시골에 가면 제사를 모시는 사당 건물은 지목이 뭐가 돼요? 사적지가 아닙니다. 제가 제사에 주의하시라고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도 지목은 뭐가 된다? 종교용지가 된다. 그래서 시험장에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향교,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당 나오더라도 뭐로? 종교용지야. 당연히 뭐 불국사랄지 어디 성당 어디 교회 이런 부지는 뭐가 되고 종교용지가 되는 건 당연하고 제사를 목적으로 할 때도 주의하시라고요. 박스 안에 있는 말 지금 안 봐도 다음에 보면 쉬워지는 말이고요. 26번째 사적지, 역사적, 유적, 고적. 자,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어디죠? 남대문 이렇게 하는 건 일본 놈들이 식민시대 때요. 고유 명칭을 그냥 동대문, 남대문 만든 거죠.
남대문이 아니라 숭례문이야. 자, 숭례문 국보 이루잖아요. 그럼 여기 부지는 뭐가 되겠어요? 이런 사적지는 역사적 유적이잖아요. 지목이 사적지가 되는데, 자, 거기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다만 세모만 하시고 뒤에 읽어보신 다음에 뭐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얘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요.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로,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으로, 절이나 성당 안에 있으면 종교 용지로 지목을 하자고요. 무슨 원칙입니까? 쓰지 마시고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에요. 자, 27번째 묘지. 자, 줄 긋지 마시고 되는 대로 가시는데 거기 하나만 봐볼까요? 봉안시설 보이시죠? 봉안시설. 봉안시설은 자, 지금 말로 하면 봉안시설이지만 종전에는 납골당, 납골탑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명칭을 뭐로 바꿨어요? 봉안당, 봉안탑, 봉안탑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목은 뭐로? 묘지라고요. 자, 28번째 잡종지. 자, 어려울 거 없는데 기역번하고 니은번을 묶으신 다음에 왜 기역과 니은을 제가 나눴는지, 그 책이 나눴는지 한번 이유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센스. 그렇죠. 니은번 첫 단어를 암시하고 있죠. 기역번은 맨 땅이고 니은번은 이런 건물이 있는 땅은 지목이 잡종이라는 거죠. 자, 기역번 먼저 봅니다. 갈 때마다 줄 긋지 마시고 나중에 줄 긋게 보시면 되고요. 물건 쌓아두는 곳인데 실외에다 세모하시고, 아까 실내에다 물건 쌓아두는 것은 지목이 창경지가 됩니다. 근데 실외가 없으면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잖아요. 실외에다 물건 쌓아두는 거, 이게 뭐가 된다? 지목이 잡종지인데 야적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조폭들 보면 조폭들이 패싸움 할 때 어디서 하죠? 항구 뒤편 물건 야적된 데서 하잖아요. 이런 게 지목이 잡종지가 되고요. 줄 긋지 마시고요. 쭉 오시다 보면 야외 시장도 지목이 뭐가 되고, 지금도 시골에 가면 5일장 장터짜리 있잖아요. 비행장 이런 게 뭐가 된다? 잡종지가 되고. 반면 니은바 영구적 건축물 중 다음과 같은 건물들, 변전소, 도축장, 자동차 학원, 쓰레기 건물, 오물처리장 건물 부지는 뭐로 한다? 지목이 잡종해야 된다고요. 지목은 문제가 최소한 한 문제고 2개 이상 나올 때도 있지만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하지 마시라고요. 편안하게 반복해서 한 3번 읽으시고, 3번째 볼 때 그때도 와닿지 않거나 좀 나오고 어긋나거나 그런 것들만 체킹해야 외워야 될 게 줄어든다고요. 자, 그럼 이런 지목을 정했으면 이 지목을 나만 알아야 될까요? 보여줘야 될까요? 자, 오른쪽 페이지 아래쪽 가로 5번 지목의 표기 방법에다 별표 표기하시고요. 지목을 보여줘야 되죠. 자, 그런데 1번 줄 대지 마시고 대장,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다 올릴 때는 다 명칭 다 써줍니다. 목장용지면 목장용지라고, 잡종지면 잡종지라고. 자, 제가 숙제 뭐 내드렸었죠? 지목 28개 외치는 것도 내줬지만 토지대장도 띄워보셔야 겠죠. 자,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대장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동그라미 2번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자, 도면인데, 자, 교재 한번 와볼까요? 교재 97페이지 한번 와보십시오. 97페이지 와서 보시면, 자, 우리 지역도 본 적 있죠. 거기서 454번 땅 찾아보십시오. 454번 땅. 이거 뭐 중개업자보다 매수인 손님이 먼저 찾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땅 있죠. 자, 453번 땅이 대략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지목이 뭐라고 있어요? 9건데 9밖에 안 나왔잖아요. 아까 이게 토지대장이라면 9거 다 쓰는데 지적도에다는 다 쓰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거기서 14번은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색깔 넣었잖아요. 전, 원래 전 한 글자잖아요. 10번 땅도 뭐예요? 전, 원래 한 글자잖아요. 자, 7번 땅은 뭐예요? 대, 원래 대 한 글자잖아요. 그런데 2글자 이상 돼 있을 때는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첫 글자 뭐만 하는 거예요? 9. 이렇게 뭘로? 부호로 표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 더 봐볼까요? 한 장 넘겨보십시오. 얘는 지금 9건데 이렇게 써놓은 거죠. 자, 98페이지 아래쪽 그림. 산 24번 보시면 지목이 뭐예요? 임야인데 그냥 뭐라고만 임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렇게 부호로 표기하고, 부호는 첫 글자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첫 글자로 하면 겹치는 게 있거든요. 자, 교재를 64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첫 글자가 아닌 두 번째 글자로 지목을 표기하는 게 뭐 있어요? 찾아서 4가지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봤더니 지목이
사공 돼 있더라. 그런데 지목은 공원일까요? 거기 네 가지를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왜 두 번째 글자라는 게 나와야 되는지 이유를 잡아놓고 하시면 됩니다. 얘도 공짜 쓰고 얘도 공짜 쓰면 구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얘는 몇 글자? 두 글자. 얘는 네 글자. 자, 집에 갔더니요. 큰애하고 둘째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를 혼내야 돼요? 둘 다 혼내야죠. 통상은 형이 동생하고 싸웠으니까 형 혼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도 누가 혼나야 돼요? 얘는 글자가 네 글자, 얘는 두 글자. 누가 그러면 첫 글자를 양보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가 양보해라. 얘한테 뭐 써라 하고 공원한테 공 써라 하고 너는 뭐 써라. 장자 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공되면 공원이 되고 공장용지는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오장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밀린 배경을 잡으시라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유 돼 있으면 이건 지목이 유지일까요? 유언지일까요? 오, 정말 일가지십이라고 하나를 알면 10개라는 여러분의 정말 뛰어난 능력입니다. 두 글자니까 네가 유자 쓰고 유자 양보하고 너는 뭐 해라? 원자 써라. 그래서 육유는 유지가 되고 유언지라면 뭐라 나와 있어요? 7원 나온다고요. 자, 8주 돼 있습니다. 근데 주자로 시작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주차장과 주유소용지. 자, 8주는 지목이 주차장일까요? 주유소용지일까요? 자, 아까 논리대로 간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세 글자, 다섯 글자니까 네가 주하고 내가 유 쓸까 했더니 누가 와서 뒤통수 한 대 매겨버립니다. 누가? 유지가. 왜냐면 이 두 가지는 2000년에 신설된 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바꾼 거죠. 이 문제였구나. 주유소용지는 주자로 쓰고 주차장을 뭘로 하는 게 차로예요. 그러니까 8주 하면 지목이 주유소용지고 주차장이라면 뭐라 나와 있어요? 차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64페이지에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지금 하나 뭐가 있죠? 세 개 설명했고요. 자, 이거죠. 제가 하천인데 하자로 시작한 거 없는데 자, 여기다 이렇게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 표기를 할 때가 처음 할 때가 일제시대 한글로 했을까요? 한자로 했을까요? 1910년대. 그렇죠. 그래서 한데 한문으로 했을 텐데 하자와 천의 특성상 여기는 내천자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천은 한문에서 천자로 하는데 지금도 그냥 그래서 뭘로 하는 거예요? 천자로 표기를 한다고요. 이 네 가지만 뭘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글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다 첫 글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외울 거 없잖아요. 이것도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앞으로 시험장 가기 전까지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최소한 10번은 반복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다 못 적으니까 부호로 표기를 하는데 첫 글자로 하는데 첫 글자로 하지 못하는 것도 있더라 라고까지만 가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할 때 네 가지 보시고 5월 달에 할 때 이제는 딱 보면 머리 글자 따서 그때 외우는 겁니다. 머리 글자 따는 건 지금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머리 글자를 따기 시작하면 내 상상력이 줄어들고 내가 사고폭이 좁혀지거든요. 지금은 그렇구나 그럴만하다 그랬었네 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경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